지금부터는 남자 쇼트트랙 분노의 편파 판정 논란 자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왜 하필 중국 선수 앞에 섰다가 실격이 되고 그래서 맨 먼저 들어오지도 않은 중국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지 심판의 판정이라는 절차적 이유만 앞세울 게 아니라 그 한참 위에 있는 올림픽 정신에 부끄럽지 않은 답이 나와야 할 겁니다. 한국팀은 황당한 편파 판정을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람만 스쳐도 실격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과정을 이명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자 1000m 준결승. 앞선 중국 선수들의 교묘한 견제를 뚫고 황대헌이 절묘하게 인코스를 파고듭니다. 한 번에 중국 선수 2명을 제친 이 명장면.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게 황대헌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이없게도 실격이었습니다. 이걸 정말 옷깃만 스쳐도 준다고 하는 건가요? 바람도 닿아서는 안 된다고 했던.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이걸 준결승 2조에서는 이준서가 2위로 들어오고도 레인 변경 반칙으로 또 실격을 당했습니다. 선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선수 2명이 실격된 자리는 모두 중국 선수들이 차지했고 덕분에 결승에 중국 선수가 3명이나 포진했습니다. 결승은 더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1위로 들어온 헝가리 선수마저 실격을 당하면서 중국의 런츠웨이가 상대를 2팔로 내동댕이 치는 역대 가장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금메달을, 뒤따르던 리원룽이 은메달을 가져갔습니다. 但是可能这个判罚结果可能我觉得还可以吧，相互鼓励吧。当然可能这个判罚我没太注意，他不是在我身上犯的。 우리와 헝가리가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제빙상경기연맹은 실격 판정에 항의할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수들의 지난 4년의 청춘을 지켜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IOC 항의 사안과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제소 등 모든 재발 방지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정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앞으로의 이러한 국제 경기에서의 부당한 이러한 심판 결과는 많이 수정이 될 거다.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여론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을 기다려온 선수들은 묵묵히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재택 치료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부터는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어린이나 임신부는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확진자의 격리 기간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7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달라지는 점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종합병원. 한 달 전 100명이던 재택 환자가 700명까지 폭증해 일일이 전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 키트가 빨리빨리 배달이 돼야 되는데 미처 배달이 못 되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모니터링이 종료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모레부터는 60세 이상과 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일반 관리군 환자는 상태가 나빠지면 스스로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연락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여력은 확대됐지만 50대 미만 기저질환자나 임신부 등 일반 관리군에 속한 의료 취약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산부라든지 본인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재택치료에서 빠질 경우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신부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분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하고 어린이들은 소아청소년과와 협업해 비대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격리 기준도 완화돼 격리 기간이 증상이나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됩니다. 확진자의 동거자는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격리되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 처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하겠다며 추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면서 방역과 민생 행보에 주력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서 전면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생태 농어업 비중을 확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농성장을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달라진 코로나 양상에 맞게 방역 체계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만큼 3차 접종자 방역 제한을 밤 12시까지 완화하는 등 방역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3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위기의 시대엔 무능은 죄악이라며 경기지사 시절 신천지 시설을 폐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미래지향적인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낼 리더 후보를 찾을 것이다. 한국 노총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적 후보라며 자신을 지지하고 나선 데에 대해선 노동 존중 사회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해 지지층 결속에 속도를 내는 한편 중도 보수 성향인 윤여준 전 장관 등 진영 밖 인사들과도 만나 협력과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시화공단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은 정부나 정치권에서 거의 신경 안 쓰는 그런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겠다는. 생활협동조합 정책협약식에선 생태 농어업 비중 30% 이상 확대 등을 공약하며 진보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